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25일 토요경마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월말 경주예요.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풀게이트 편성이 상당히 많죠. 전반적으로 좀 빡빡한 그런 편성이고, 또 이제 특징이 그 휴양마가 좀 많이 나왔어요. 공부를 가지고 나온 마필들이 2월 달에 한번 뛰고 가려고 좀 많이 나왔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나온 마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마필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 경마는 좀 까다로운 흐름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중이 김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김 의원은 토요일날 라운킹덤에 속보태자 15.3배짜리 제대로 적중을 해주셨고, 저는 토요일날 3경주에 리디킨의 하얀 민들레 대변을 갖는 마필이었죠. 12배짜리. 그 다음에 토요일날 4.8경주 4.8배. 일요일은 4경주에 골든게이트의 희망포인트 8.6배. 그리고 대상경주에서는 매니머니의 피노누아 요 받치기 없는 단통 5.8배 짭짤한 배당 적중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주는 역시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배당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배당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김호 의원은 3경주하고 11경주 2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저 박남규는 1경주, 7경주, 마지막 12경주 요 3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 박남규의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에 1000m에 있습니다. 외곽이 12번마 선플라자, 5번마 금투사, 12번, 5번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10번마 브레이브업, 8번마 영광의 시간, 안쪽이 챔프스톰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는 지금 8번 영광의 시간이 지금 스타트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발주가 상당히 빨라진 모습이에요. 직전 경주 처음에 발주 늦어가고 안 들어가다가 라스트에 상당히 외곽을 치고 나왔는데, 이번엔 발주까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8번 영광의 시간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막건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12번 선플라자는 직전 조교 때는 그 길게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길게 또 상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번 선플라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인기 마필인 선플라자 또 오브마 금투사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대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오버마 금투사보다는 그래도 12번 선플라자가 좀 낫긴 해요.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또 힘도 뛰면 뛸수록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외곽 게이트에 부진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앵명철을 보면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복병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액면 주행검사 때 모습은 전혀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선행이 가능한 복병의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안양퓨마, 5번마 호크데이, 여기에 이제 10번 동진펀치 세 마필이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10번마 폭풍전야, 5번마 당탄소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전반적으로 기복마 편성이에요. 편성은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김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레이스의 인기 1, 2 될 것 같은 그런 말들 빼놓고 나머지 말이 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출전 주기도 전부 다 길고, 그렇기 때문에 5번 호크데이나 8번 안양푸마가 정말 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이 정말 들어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두 마리 이거를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도 안양푸마는 인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안양푸마는 기복마라 보긴 좀 어려워요. 요 마필은 발전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마필이고, 뒤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양푸마는 지난번에 7마신 지긴 했습니다만 퍼펙트 오리어가 좀 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안양푸마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호크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면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그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극대화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또 바로 옆에 6번마
속보다리가 또 굉장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호크데이가 선행을 가더라도 좀 힘을 많이 쓰고 가야 되고 아니면 또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대결 승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고 저는 대안은 여기 외곽이 12번마 동진펀치라고 봅니다. 이 동진펀치라는 마필은 뭐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레이스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8번, 5번의 대결보다는 8번, 12번 막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기대가 되는 그런 막권이 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김호위원의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1마 대승비법과 4번마 서울볼트가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3번마 속보태자, 10번마 유하이 타임, 뭐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뭐 대승비법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승비법 같은 경우는 뛰면서 계속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서울 볼트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죠. 서울의 볼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주에 공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좀 걸리고 또한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고 저는 보병은 6번마 승리시대가 보병이라고 봅니다. 승리시대가 뭐 지난 데뷔전 때 이제 경주 제외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데뷔전인데 데뷔전 1300이에요.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승리시대가 1300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중형검사 때도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6번마 승리시대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경기는 또 비인기 마필 중에서 김호위원의 눈에 들어온 마필이 한두 또 있습니다. 그 마필 노리고 가는 것 같은데요. 추천의 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 대승비법 이 말은 인정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가 이 말한테는 더 잘 어울려요. 안쪽으로 갇혔을 때는 좀 안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외곽에 전개했을 때 이 말이 성적이 더 납니다. 그리고 이번 조교 상태 가장 좋기 때문에 11번 대승비법 이 말은 인정하고 여기 대승비법 축으로 한 마리 붙여먹는 그런 승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뭐 기수 교체하고 조교 굉장히 공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게이트나 어떤 모든 전개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 마리 추천을 하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에 대승비법과 서울볼트가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대승비법이 인정이 되는 순간에는 요거 추적 합방 아주 짭짤한 배당까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실 거. 편성은 제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마필 한도 노려가는 것입니다. 추적 한 방까지 노리고 하는 김호위원의 첫 번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룰 오브 썸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패 돌아가죠. 10번마 태산압정, 11번마 대성루비, 뭐 9번마 럭키블루, 또 안쪽에 1번 AA, 8번마 제이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7번마 룰 오브 썸은 뭐 인정해야죠. 편성상으로 보면. 네, 그렇죠. 뭐 직전 경주 제가 구통사에 노리고 갔었는데 3차 가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들어서 조교 상태 더욱더 올라갔고 그래서 7번 룰오브썸은 일단 인정하고 가고요. 저는 이번에 8번 제이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들어서 상당히 손해를 봤고 이번 경주에 조교 굉장히 강조교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마들이 상당히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제이크를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그 목장에 있을 때 가서 자주 보셨단 말이죠? 네, 자주 봤고요. 지금 뭐 이 말 그 사라토가 스플래시 자마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짱짱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이 말도 뒤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힘차면 뛸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힘이 좀 많이 찬 모습입니다. 편성이 사실 룰 오브 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뭐 7번 룰 오브 썸을 인정해야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고 또 외곽에서 취입을 하는 그러면서 좀 뭐 거리 손실도 좀 받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문세영 기준하면 뭐 편성도 그렇고 룰 오브 썸은 이 편성에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안쪽에 뭐 AA가 12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이마필도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이번 1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으로 모처럼 정말 선행까지도 지금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면 충분히 더블A가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7번 룰 오브 썸은 인정이 되는데 그 밖에 뭐 태산 압정이나 대성 루비는 정말 뭐 지난번에 다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8번만 제이크랄지 안쪽에 1번만 더블A 이런 마필이 뭐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더 높지 않나 기대가 되는 보평들이 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차민구 또 8번마 퍼펙트 워리어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릴 테고요. 여기에 6번마 케이킹 11번마 예스 유캔 안쪽에 1번마 매니파크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가 조금 까다로운 맛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레이스죠? 예, 그렇죠. 뭐 일단 근데 8번 퍼펙트 워리어를 인정한다 그러면 거의 단방승부로 끝날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 8번 퍼펙트 워리어는 일단 혈통 자체가 워낙 좋고 앞으로 계속 뭐 걸음이 늘어날 그런 말이고 이번 경주 선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퍼펙트 워리어는 인정을 하고 하고요. 여기서 저는 6번 케이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계속 내치기에 갇혀갖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전개만 좀 따라준다 그러면 6번 케이킹한테 상당히 뭐 입상권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8번 퍼펙트 워리어는 인정할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뭐 비록 승군전이지만 부담 능력이 또한 이제 2kg 빠졌다는 점에서는 뭐 무난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능력 발휘를 해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따라서 퍼펙트 워리어가 좀 더 메리트가 있고 물론 10번만 참이고 또 무시는 못해요. 무시는 못하는데 지난번에 정말 최력의 전개 끝에 기복 마필인 서울키에게 우승 자리를 내줬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7주 만에 나와서 훈련은 잘한 건 나왔는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8번, 10번의 대결의 승부는 좀 그렇고 저는 보병 한두를 소개해드린다면 9번마 킹 메신저입니다. 14주 공백이 나왔습니다만 이마필도 뭐 컨디션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훈련까지 담당했고 이마필도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상대적으로 인기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능력은 떨어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따라서 9번 킹 메신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또 안쪽에 6번 케이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부진했지만 이번 경기는 자리는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6번마 케이킹 또 9번 킹 메신저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번마 아르고 오썸 또 5번마 콜링킹 4번마 합작품 세 마필이 좀 근소하게 남아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그 밖에 8번마 제입에 뭐 9번마 천하제패 안쪽에 1번마 킹 플러키까지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 좀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는 저는 12번 아르고 오썸 이 말이 계속해서 힘이 좀 차가는 단계에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도 잘 가다가 라스트 안쪽으로 살짝 그 내측 기대면서 입상에 실패했지만 이번 조기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바로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아르고 오썸을 저는 중심으로 놓고요. 1번 킹 플러키 이번 레이스 선행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말 무조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선행 갈 때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선행 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1번, 12번 기본 막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뭐 킹플러키도 재밌죠. 뭐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거리도 뭐 1300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고 사실 4번, 5번, 12번 세 마리 팔리는데 물론 12번이 조금 낫긴 해요.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뭐 안쪽으로 좀 기대면서 또 결승선 다다라서는 또 째째까지 놓치는 좀 아픔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르고섬도 정말 생각 밖으로 힘도 늦게 차고 하는 그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고 뭐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4번, 5번보다는 12번 좀 낫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1번 게이트의 킹플러키가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저는 10번마 드림킹이라는 마필이 물론 기본 마필이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여러 개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이제 승군전에서 원래 발주가 안 좋은 마필인데 지난번에 유난히 또 발주가 안 좋으면서 상태는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따라서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드림킹의 이변 가능성까지
왜냐하면 페이스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만 해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지 않나.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보병권에 있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쪽에 1번마 킹 플러키 그리고 외곽 10번마 드림킹 이런 마필이 보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0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5번마 오제이 명답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오제이 명답은 이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본 잠재력이 가장 센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후자권인데 8번마 서클 댄서, 6번마 꿈케라, 2번마 러너킨, 3번마 세라킹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직전 오제의 명답이 좀 뒤가 좀 끌리는 모습이라 그러고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이번 들어서는 상당히 호전된 모습입니다. 뒤 들어가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5번 오제의 명답은 일단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 대기 속도 안 그러면 선입권도 가능합니다. 1번 대기 속도를 저는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기속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한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오제이 명답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는 골막 여파도 좀 있었고 또 너무 외곽이어서 자리를 못 잡고 시정 외곽을 돌면서 좀 거리적 손실도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날은 또 특히 또 외곽에서 취입이 좀 유난히 또 안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조건이라면 오제이 명답은 이 편성에서는 빼기는 어렵지 않나 보이지고 문제는 이제 후자권에서 팔리고 있는 서클 댄서나 꿈케라 러너킨, 세라킨 정말 하나같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다 날리고 갑니다. 요거 지금 1000m입니다.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고 적정거리로 내려온 마필,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인기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1000m로 줄어든 경주의 혜택 그리고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선전이 가능한 보병 두 마필 노려갑니다. 딱 때리고 받치기 5번 놓고 때리기 받치기로 찹쌀 배당을 제대로 맞춰먹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8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좀 혼전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2번마 델타K가 많은 인기를 끄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8번 엄지강호, 6번마 몽글몽글, 11번마 전설의 마녀 그 밖에 5번 다이돌핀, 7번 대박이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델타 K는 대상 경주 나가고 그 다음 경주에서 직전 경주죠. 굉장히 외곽 돌고 좀 엉망으로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 이번 델타 K는 여기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레이스 8번 엄지강호 이마필은 직전 두 번 다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1번 달고. 그렇지만 이번 레이스에서는 그 정도 전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8번 엄지강호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요. 저는 6번 몽글몽글 직전 경주 중위 외곽에 좀 돌면서 거리선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들어서는 주구 상태 더욱더 좋아졌고 그래서 6번 몽글몽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몽골 가능하죠. 몽골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여운이 경주를 마치고 나면 여운이 남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으로만 보면 모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은 느낌도 있고 이번만 델타 K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조금 저는 다른 팬이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데 이 델타 K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선입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12월 달 승군전에서는 바닥에서 취입을 해 오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주라고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 12월 달에 대상 경주 때 그래서 인기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 선의권에서 갔던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취입으로 날아갔다. 선취입 다 된다. 그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물론 편성이 강하진 않아서 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델타 K가 능력 발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상 경주로서 손치더라도 지난번에 물론 대상 경주 휴유증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물론 이제 6번만 몽골몽골도 가능하고, 저는 4번만 브라보 진선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2월 달에는 뭐 승문전이었고 컨디션도 좀 떨어졌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또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중위권에서 따라가다가, 이번 경주가 그 앞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이번 델타 K까지 뭐 앞에 붙이려고 할 텐데, 문세영 기수 스타일로 보면. 그렇다면 브라보 진선미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복병은 4번마 브라보 진선미와 6번마 몽골몽골 두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컨저버티브, 5번마 금태풍 두 마필이 뭐 대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7번마 진격의 영웅, 10번마 태양의 후예, 또 안쪽에 3번 영웅 불패,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레이스 인기가 두 마리가 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이 좀 감히 뭐 넘사벽이죠. 이번 레이스는 두 마리를 넘어갈 만은 없을 것 같고요. 5번 금태풍이 직전보다 플러스 5kg 부담 증량이 늘었지만, 뭐 직전 경주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뭐 선행까지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5번 금태풍 인정하고 갑니다. 그리고 6번 컨저버티브, 여태까지 뭐 뛰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계속 여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1700도 좀 부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레이스는 5-6 뭐 단방 승부 막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번 경주는 5번, 6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번 컨저버티브는 승문제는 부담이 있고 경주거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거리가 혈통적으로 길게 나오는 마필입니다.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고, 또 승문전 직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700도 제가 볼 때는 선택을 잘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다른 복병에 있는 마필 1700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높으면 높았지, 첫 도전에 나서는 컨저버티브는 거리적 부담이 없다는 게 1차적으로 선전이 기대되는 부분이고, 5번 금태풍도 김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경주 때 마음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 있게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기원 기수가 금태풍의 능력을 믿고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낙승을 거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5kg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 정도의 여유라면 뭐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는 6번, 5번, 6번 대끼리 승부가 좀 유력시되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또 혼돈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7번 동촌의 가이, 8번마 레드우드, 10번마 광양돌풍, 5번마 미스터 마운틴, 6번마 진명 깃발, 요 다섯 마필이 좀 엇비슷하게 팔려나가는데요. 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어떤 마필을 제일 재밌게 보세요? 일단 뭐 기본 능력으로 따지면 10번 광양돌풍이 가장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농땡이 키가 있어서 지금 거세를 했어요. 거세를 하고 지금 13주 만에 나왔는데, 이번 레이스가 조금만 셌다 그러면 오히려 10번 광양돌풍은 안 봤을 텐데, 레이스가 그렇게 센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당일날 거세를 했으니까 그 체중이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체중 변화가 없을 때는 10번 광양돌풍을 보는 게 좋겠고요. 또 이번 레이스 7번 동촌의 가이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요. 그 수술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교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1700으로 거리가 늘었어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은 말입니다. 저는 그 말보다는 8번 레드우드 이 말을 좀 굉장히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직경정주 뭐 57 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군 전이지만 8번 레드우드 충분히 매력 있는 막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뭐 10번 강영돌풍도 물론 기본 자질은 뭐 충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고, 5번만 미스터 마운틴도 이번 경기는 1700이에요. 1900보다는 1700이 낫기 때문에 미스터 마운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인기 마필 외에 복병은 전 안쪽에 이번 파워이지칸이라고 봅니다. 이 파워이지칸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이제 2등급을 뛰다가 3군으로 강군이 되면서 57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어요. 근데 이제 김기백에서는 호흡을 맞추면서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53kg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뭐 이동화 기수가 제대로
못하죠. 바닥권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김태훈 기수인데 부담량은 1.5가 늘어났지만 뭐 김태훈 기수가 최근에 뭐 기승술이 정말 날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이게 이번 파워이지칸에게도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인기 마필들이 좀 나와 보이긴 하는데 이거 아주 뭐 절대적으로 정말 세고 발전 여지가 높고 이런 마필들은 사실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는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 인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인 이번 파워이지칸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인기 마필인 동촌의 가인은 역시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기 1위긴 합니다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군 1700m 경주입니다. 김호위원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1번 돌콩 중심으로 배당에 들어갑니다. 5번마 우리가 본 8번마 서클 더 웨건즈 또 안쪽에 1번마 브라이트 캣 이런 마필 비슷하게 팔리고요. 여기 이제 4번마 자이언트 킬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 김호위원의 추천 경주인데 일단 11번 돌콩이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나 있는 조건에서 1700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거리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 마필이에요.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충분히 입장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콩도 뭐 1700 첫 도전이라고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저는 5번 뭐 우리 가보니 비록 뭐 13주 만에 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세를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 우리 가보니 늘어난 1700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보다는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김호위원은 다른 마필, 완전 비인기 마필 한두 노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추천의 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레이스 17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안 맞는 말이 많습니다. 11번 돌콩도 지금 500m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고요. 또 5번 우리 가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세를 하고 나왔어요. 거세하고 나와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본도 그렇게 좀 위험 부담이 높습니다. 그리고 1번 브라이켓도 직전 경주 최후위에서 전개해서 어떤 그 전개 이점으로 들어온 말이지 이 능력이 뛰어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다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복병마 요번에 17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복병마에 조교까지 달렸습니다. 그 말을 노리고 가는 저희 추천 경주입니다. 그 말이 뭐 컨디션이 완전히 그 뭐랄까 좀 터졌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좀 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뭐 워낙에 비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2%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안쪽에 일본 브레이트캣은 이건 1700 안 되는 마필입니다. 뭐 많이 팔려주면 고맙겠어요. 뭐 일본 게이트라고 해서 많이 팔려주면 더 고마운데 1700은 택도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뭐 물론 이제 5번 우리가 본도 이제 공백 거세 이후 공백 또 돌콩도 첫 도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또 김 의원이 노리고 있는 보병이 입상 시에는 또 뭐 다른 보병과 엮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뭐 엄청난 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돌콩이랑 엮어도 상당히 높은 배당일 겁니다. 따라서 고배당을 노리는 김호위원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드리겠고요. 마지막 12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정말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편성은 상당히 빠바합니다. 그렇지만 2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라는데 이번 경주에 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배당을 무조건 역시 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1번 큐피드 총알 8번마 매니뮤직 12번마 더블럭키 또 안쪽에 4번마 주얼리 파크 뭐 블레이징 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김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레이스 큐피드 총알 이 말이 상당히 조교 상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입상이 한 자리는 유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여기 매니뮤직 같은 경우는 뭐 직전 레이스 그 전 레이스에 선행하면서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 레이스에는 선행을 안 간다고 지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 3번 장산 호랑이 그리고 강조교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장산 호랑이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산 호랑이 선행 가능성 열려 있죠. 뭐 일본만 라운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또 오마 에이스 스프링도 스타트 경향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41주 아주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그 앞에 갖다 붙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장산 호랑이의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조건인데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인기 많은 뭐 큰 관심이 없어요. 일단 뭐 보병권에서 선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액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지만 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있고 또 1200으로 줄어들어서 경주거리에 대한 혜택을 보는 마필도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저는 뭐 제 스타일대로 제 소신껏 정말 복대복 막공까지 노리고 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마지막 경주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추천 경주입니다. 제대로 붙어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